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라는 헌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제 각 당에서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5명 당에서 하는데 전부 중진들이 가는데 초선은 내 하나를 딱 지명을 해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을 한 게 결국은 우리 뭐 그때는 60항쟁 이후니까 헌법 개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민정당보다. 그런데 두 대통령이 한 번씩 다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단임을 한 겁니다. 4년 중임을 하면 한 분은 못 한다 싶어서 5년 단임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5년 단임 해가지고 두 분이 5년씩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단일 안 되는 바람에 5년씩 뒤에 대통령이 되셨죠. 5년씩 더 임기가 빨랐으면 더 좋은 업적을 남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제 후보 단일화 운동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나는 뭐 상도동계니까 그때 동교동계 의원들도 있고 상도동계 의원들도 있고 중립적인 의원들도 있고 했는데 국회에서 뭐 단일화를 위해서 그날 뭐 완전히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합의 안 되면 못 나간다고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초선들이 두 후보를 모시다 놓고 하려고 했어요. 한참 논쟁이 붙어 있는 사이에 DJ 대통령께서 함세웅이 이독하다 이래서 갔다 와야 된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무산돼 버리죠. 무산돼 버리고 결국 뭐 단일화 안 되고. 그렇죠. 그때는 뭐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동향이고 학교도 선후배고 뭐 두 분 다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YS 대통령이 그 무슨 대통령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고 한 것은 대단히 뭐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하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때는 뭐 상도동 쪽에 YS 쪽에 지지를 했죠. 야권 단일화 운동을 하다가 그 단일화 운동하던 우리 의원들이 이제 세 쪼가리가 났죠. 세 쪼가리 난 게 상도동 지지하던 의원들은 상도동 김영삼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동교동계 의원들은 DJ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홍사덕 의원이나 뭐 이철 의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 쪼가리가 났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단일화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단일화 운동하던 멤버 중에 두 사람을 뽑았어요. 상도동에 가서 김영삼 총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동교동에 가서 이제 DJ 대통령을 설득하는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상도동 YS를 설득하는 사람으로 됐고 동교동 설득은 그때 아마 장기욱 의원인가 누가 뭐 하여튼 한 사람 했어요. 해서 내가 밤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하고 나서 실패하기 전입니다. 막 당 깨지기 전인데 그 상도동을 찾아갔죠. 가가지고 이제 YS한테 총재님 요번에 한번 DJ한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십니까? 연세도 저 DJ 대통령이 더 많으시니까. 그래 내가 설득을 했더니 YS와 김현 내가 양보하더라도 DJ 대통령 요번에 안 되네 이거예요. 그래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군부가 DJ가 대통령 후보로 단일화에 출마하면 완전히 다시 들고 일어나고 영원한 완전히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선거를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이상 뭐 그분에게 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뭐 YS도 나오고 DJ도 나왔죠. 나왔는데 내가 뭐 YS 합동 연설을 할 때 강주 연설에 따라갔다가 뭐 돌멩이도 날라오고 피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마치 그게 다랬죠. 또 DJ 대통령께서 부산 와서 연설을 하고 뭐 대구 와서 연설할 때 뭐 돌멩이가 날라오고 뭐 그런 판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뭐 우리 역사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서로가 한 번만 양보했으면 될 일을. 그 뒤에 제가 DJ 대통령 배웠더니 떨어지고 선거 이후입니다. 선거 이후에 그때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번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전부 중진들이 뭐 그 최영호 의원 같은 분들이 다 뭐 협상 대표도 나오고 이랬는데 초선 의원으로서는 또 제가 통일민주당의 야권 협상 대표로 참여를 해가 대변인을 맡았거든요. 그때는 평화민주당이 있고 통일민주당이 있고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게. 재정우 의원하고 예춘호 의원들이 하는 그 한겨레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하나 합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YS 총재께서는 전체 통합이 안 되면 한겨레 민주당이라도 우리 쪽으로 끌어야 된다. 그게 저희한테 떨어진 오답니다. 그래서 통합협상대표단은 떨어진 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유인태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제 그 한겨레 민주당이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그게 뭐 무산이 돼버렸어요. 무산이 돼버렸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겨레 민주당하고 통일민주당만이라도 통합될 공산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게 뭐 또 동교동에서 뭐 다른 또 무슨 저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마지막에 또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결국 그대로 뭐 돼버렸죠. 재선이 됐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뭐 제2 야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이 어려웠죠. 어렵고 그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건 뭐 책임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YS 대통령께서도 그때 비례대표를 하고 전국 지원을 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또 고집을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집을 씌워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부산 서구가 지역구가 쉽지가 않았어요. 박찬종 의원하고 붙으면은 누가 될지 몰라.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그때 인기가 좋을 때거든요. 당은 달라져. 그래가지고 그때 본인이 좀 전국구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나도 반대라고 이래가지고 지역구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난 3당이 되고 나니까 YS 총재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상당히 그리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13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가 이제 상도동에 한번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YS 대통령이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내보고 원내 수석 부총무를 좀 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원내 수석 부총무보다는 50 청문회에 나가고 싶거든. 내가 50 청문회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12대 때도 제일 많이 그 50 청문회에서 저 부정부패 가지고 투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YS 총재한테 그랬죠. 난 지금 자료가 12대 국회 때 50 비리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재님 제가 뭐 승낙해 주시면 내가 50 청문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아이 YS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고 내보고 꼭 수석 부총무를 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수석 부총무를 맡아야 합니까? YS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KBS 심야 토론이 그때 얼마 전 부활이 생겨가지고 심야 토론이 많이 방송이 됐는데 우리 통일민주당에서는 심야 토론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 홍사덕 의원하고 제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토론 내보내기 잘 하니까 물론 내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YS가 하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13대국이 청문회 정국이 되면 원내 총무단이 이거 TV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최형우 의원이 토론이 안 된다고 합니다. YS 대통령 말. 그러니까 자네가 원내 총무 토론 나가면 자네가 대신 나가서 토론을 자네가 해야 된다. 그런 날 보고 또 수석 부총무를 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선 의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당직이 원내 수석 부총무 전부 그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거 안 하고 내가 50 청문회 하겠습니다 했더니 YS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하려 하느냐. 첫째 돈이 없어 안 하려 하느냐. 이제 원내 수석 부총무가 되면 기자들한테 뭐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러냐 그래. 아니라고 내가 안 하겠다 했더니 돈은 내가 줄게. 그래가 매월 한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수석 부총무 되고 나서. 그럼 큰 돈이요. 그때 그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끝내 내가 안 하겠다 하니까 아니 수석 부총무 맡고 50 청문회 나가면 될까 이가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못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50 청문회 위원도 하고 싶고 수석 부총무도 다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맡으면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인심 잃습니다. 그래 뭐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YS 총재 청탁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수석 부총무를 맡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노무현은 이제 50 청문회 나가 스타가 되고 그렇게 됐죠.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민정당으로 넘어갔다가 다분 넘은 사람이 이기택 총재하고 뭐 장석하 의원, 김광일 의원하고 몇 사람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3당 합당 전에 우리가 또 약간 통합운동을 또 했거든요. 평민당의 뭐 이해찬 의원이나 이상수 의원, 정대철 의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약간 통합운동을 우리 통일민주당하고 노무현 의원이랑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3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12대 때 12정민회를 했던 것처럼 초재선이 중심이 돼가 민주연구 모임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노무현, 김광일, 이인재, 뭐 강삼재, 이철, 뭐 내 장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재선 의원들만 해서 그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연방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뭐 주제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해가 민주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통일민주당에서는 야권 통합운동을 전개를 했죠. 백민당에서도 이제 뭐 이해찬 의원이나 정대철 의원이나 조순행 선배 같은 분들이 이제 통합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 통합운동이 뭐 결국은 갈라하다가 내가 앞장선다고 보좌관이 그 통일민주당 중앙당 당료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내 보는 앞에서 폭행도 이런 사건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 결국 그게 무산될 즈음 됐을 때 한쪽으로는 3당 이제 야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3당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야합한다고 했을 때는 한 열 몇 명 정도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저 영감령이 돌았다. 우리 보고 열심히 투쟁하라고. 저 영감령이 우리는 절대 안 따라간다고. 우리 보고도 가지 마라 이랬어요. 내한테도 그러하고 노무현 의원한테도 그러하고 그랬는데 그래 민주연구 모임 하면서부터 노무현 의원하고 저 김광일 의원하고 다 친했죠. 다 친하고 이랬는데. 아니 뭐 나중에 되니까 열 몇 명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없어지고 나중에 뭐 나는 절대로 안 간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뭐 따라가 버리고 결국은 최후에 우리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59명인데 노무현 의원하고 저하고 둘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노무현 의원하고 저도 뭐 둘이 인원회가 안 간 게 아니고 나는 그때 막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안 가면 다음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부산서. 그런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로 와서는 IS를 따라가야 되고 정치인으로 소신을 봐서는 이거는 도저히 명분이 없는 일이니까 갈 수 없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때 안 따라가면 이제 다음 국회의원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 분위기가 뭐 워낙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뭐 노무현 의원도 안 따라간다고는 생각 안 하고 내 혼자라도 안 따라가야겠다. 만약 정치 안 하면 뭐 한 국회의원 두 번 했는데 뭐 딴 거 하고 노는 수밖에 없다. 난 뭐 직업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안 따라갈 결심을 했는데 노무현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한초라도 안 따라간다고 남았는데 결국은 서로 이기투합해가지고 둘이가 남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있던 이제 박찬종 의원이나 이철 의원들이 이제 우리 장교육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동조를 해가지고 3당 합당에 안 따라가고 할 때 이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배석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3당 야합을 위한 통일민주당 그 합당 결의대 하는 그 당무회의인가 이게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의원이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일어나는 장면이 그 유명한 게 있죠. 그 김상현 의원하고 그래됐는데 나는 그날 뭐 어차피 우리가 반대야 뭐 3당 야합은 되는 거니까 그날 그 당무위원장에 떡 들어가니까 평소에 내하고 친한 의원들이 내보고 자꾸 자기 자리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심한구 의원하고 김봉조 의원 사이에 그러면 뭐 별 생각 없이 뭐 친하니까 따라가더라도 서로 친한 의원들이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의원하고 김상현 의원은 또 따로 앉고 이래 됐는데 딱 그 당무회의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3당 합당 결의할 때 돼가지고 내가 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심한구 의원하고 김봉조 의원이 내 손을 양쪽에 딱 잡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일어나지도 못했어.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은 나를 잡아 앉히려고 그래 전략을 짰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안 그랬으면 노무현하고 같이 앉았으면 되는데 그 사람도 옆에 앉으라는 말 앉았다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난 당했죠.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이 있습니다 하는 그 이제 장면이 되고 그래서 3당 야합은 뭐 그냥 당무에서 결의가 되어버렸고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가고 둘만 남아가지고 참 먼저 진짜 허탈하죠. 59명 국회의원 중에 다 따라가고 둘만 남았으니까. 그래 이제 3당 야합하고 되니 만날 하는 일이 노무현 의원이 내 방에 올라왔다가 은회관에 올라왔다가 내가 노무현 의원이 은회관 내려갔다가 둘이 어울리가 밥 먹고 우리가 맨날 댕기는 그게 일이었어. 그때 처음에 이런 3당 야합이라는 게 호남을 고립시키고 비호남의 안중 야당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택 총재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무소속에 있는 박찬종 의원이나 이철 의원이나 홍사덕 의원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원외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순행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비호남 야당을 재건해야겠다.
그래, 이게 민주국가라는 게 야당이 없이 일당 장기로 해먹겠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YS 총재께서 그때 엄청난 역사의 가오를 범한 거죠. 민주화 투쟁의 공을 다 까먹은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택 총재를 설득을 하고 김광일 의원이 장석환 의원도 우리가 만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 양반들 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부 넘어오게 대부 이제 민정당으로 갔다가 다부 탈당해가지고 넘어오게 되고 그게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약간 비호남 야당 창당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래 노무현 의원은 그때 3당 야합에 안 따라가고 나서 자기는 이제 뭐 정치권에 인맥도 없고 하니까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내보고 막 별 정치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자꾸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노무현을 끄자고 댕겼지. 나는 이제 뭐 자기보다 한선 우회니까 국회의원들, 재선 의원들하고도 안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을 계속 끄자고 다니면서 봉사덕 의원도 만나고 이철도 만나고 박찬종 의원도 만나고 조순행 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야당을 창건합시다. 비호남의 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이 돼서 그때 꼬마민주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꼬마민주당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노무현은 뭣도 모르고 자기는 시민운동 하려고 하다 내한테 끌려다니다가 끌리더란 거지 정치판으로. 근데 여보 날 좀 도와줘야 하는 책에도 내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두 사람이 하여튼 내가 혼자 다니려고 하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노무현이 있으니까 같이 인원하고 다니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또 고민도 공유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꼬마민주당이 이제 태동이 되고 그 꼬마민주당이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잖아요. 국회의원은 8명밖에 안 됐지만은 엘리트 국회의원들만 다 모였고 그랬는데 결국은 당권 싸움 한다고 박찬종 의원하고 이택 총재가 티그덕거리고 홍사덕 의원 또 티그덕거리고 이러다가 국민 인심을 잃어버렸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하고 일화 중에 이제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3당 야합에 안 따라가고 둘이가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둘이를 낙동강 오래알이다. YS가 이삿짐 싸가지고 여당으로 가면서 이 골치 아픈 두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낙동강변에 버리고 갔다. 이래서 낙동강 오래알이 됐습니다. 이제 둘이가 외톨이가 돼가 맨날 부산에 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부산 가면 만날 시민들은 우리는 배신자, 의리 없는 놈들 이렇게 취급받을 때니까 아마 참 수모를 많이 겪었죠. 지구당에 가서 교회를 간다든지 내가 대동을 그때 교회 장로였어요. 지금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캐톨릭 신자인데 교회를 가면은 뭐라 하느냐면 왜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장로가 장로 안 도와주고 왜 안 따라갔느냐? 아니 목사고 장로들이고 만나면 그래서 하니까 교회 가기가 힘든 거요. 지구당에 가면 더더욱 우리 집 사람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이니까 이런데 부산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 FN가 들어가지고 DJ 대통령한테 데려갔다 나를. 그건 전혀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와이에서 따라갈 건데 마누라가 반대가 아마 못 가고 DJ한테로 갔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교회를 못 가요. 선거 때 가면 완전히 이게 전라도 저 FN가 남편 앞길 망쳤다 이래가지고 맨날 떨어지니까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한 번은 둘이서 이제 부산 내려가가지고 지역구 돌다가 저녁에 같이 저녁 먹자 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만나 소주 한잔 같이 했어요. 하는데 노 대통령이 앉아가 3당 야합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내보고 궁금했던 모양이야. 안 따라간 기.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김 의원님 안 따라갔는겨. 나는 국회의원 안 해도 변호사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김 의원은 뭐 믿고 안 따라갔는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하고 내 가족들을 걱정해 사는 이야기죠. 참 이 사람 마음이 여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걱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본래 시민운동 하던 사람이고 자기는 국회는 안 하면 시민운동 돌아가면 되고 또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변호사가 먹고 살 건데 왜 안 따라가가지고 이 어려운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어 나를 걱정하는 참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참 늘 노무현이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 그 한마디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